별이 간식 먹을까? 안 들려? 별이 간식 먹을까? 안 들려? 별이 간식 먹을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번거로운 임지입니다.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 이야기가 나오면 자주 거론되는 헤드폰이 있습니다. 제품의 이름은 모르시더라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바로 아이유 헤드폰으로 유명한 소니의 WH-1000X 마크3인데요. 가수 아이유의 이미지도 한몫하긴 했지만 제품의 성능과 사용자들의 후기도 괜찮아서 갖고 싶은 헤드폰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헤드폰 쓰기 좋은 날씨가 되어가고 있는 걸 소니도 아는 건지 신제품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오늘 소개드릴 소니의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 WH-1000X 마크4입니다. 패키지를 살펴보면 전면엔 제품의 이미지와 함께 다양한 지원 사양들이 나오는데 누가 봐도 소니의 오디오 제품 패키지죠. 그리고 후면을 보면 전면과는 다르게 빼곡한 글자들로 각종 기술과 정보가 적혀 있습니다만 함께 알아볼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 구성은 헤드폰 캐링 케이스와 매뉴얼 그리고 360 리얼리티 오디오 프리 트라이얼 쿠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WH-1000X 마크4는 하드 타입의 캐링 케이스를 제공하는데 후면을 보면 이렇게 메쉬망도 있고 고급스럽게 생겼습니다. 내부 구성품을 살펴보면 짜란! 헤드폰 본체, 유선 연결을 위한 3.5mm 헤드폰 케이블, 기내용 항공잭, 그리고 소니 로고가 음각으로 적혀있는 충전용 타입C 케이블입니다. 저는 브랜드가 새겨져 있는 이런 케이블들이 좋더라고요. 근데 케이블이 조금 더 길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 PC나 노트북에 연결해 충전하는 걸 고려한 것 같습니다. 제품 외형은 이전 시리즈와 상당히 비슷한 외형을 가졌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아주 작은 디테일들에 신경 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무광의 느낌이 더 강해져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소니의 로고와 피드포워드 마이크의 메탈브 코팅도 차분해졌습니다. NFC 로고도 색상을 빼고 음각으로 표현해서 가죽 제품의 불박처럼 고급진 느낌을 더해주네요. 또 이어컷과 연결되는 행거 끝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기존 마크3보다 더 딱 맞게 변경되었습니다. 이처럼 자세히 봐야 보이는 부분들이 많아졌는데 이어패드도 전작에 비해 조금 더 깊고 넓게 변경되었고 재봉선도 더 안쪽으로 옮겼습니다. 거기에 가죽의 소재도 변경되었는데 더 부드럽고 밀착력 있는 소재로 헤드폰을 착용했을 때 이어패드가 머리에 주는 무게를 분산시켜 피로도를 줄이고 더 높은 밀착감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전체적인 헤드밴드의 두께와 부피도 변경되었는데 솔직히 눈으로 느끼기엔 너무 세세한 부분입니다. 그래도 착용감을 위해 이것저것 신경 쓴 느낌이 강해서 최소한 플라시보라도 느껴질 것 같습니다. WH-1000X 마크4의 발표 영상 중에 엔지니어 인터뷰 파트가 있는데 새로운 부품들이 추가되었지만 무게가 증가되는 걸 막기 위해 더 가벼운 소재의 플라스틱을 사용했고 세세한 구조 변경이 있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부품이 더 들어갔음에도 제품 무게가 255g에서 254g으로 1g 줄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제품보다는 리마스터의 느낌이 강했는데 전작이 이미 잘 만들어진 제품이었기 때문에 이번 마크4는 디테일을 추가해 완성도를 더 높였습니다. 헤드폰의 폴딩 구조는 좌우 이어컵이 이 정도로 접히고 스위블은 정면 기준 안쪽으로 90도까지 돌아가서 목에 걸었을 때 이런 식으로 밀착이 가능합니다. 우측 하단엔 타입C 충전 포트가 있고 전면 터치 컨트롤을 제공해서 왼쪽 이전 꼭, 오른쪽 다음 꼭, 위 볼륨 업, 아래 볼륨 다운, 두 번 터치 시 재생 정지와 전화 관련 기능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이런 터치식, 게다가 스와이프 방식은 사용자의 제스처가 그렇게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오차 범위에 따른 오동작이 많을 수 있는데 WH-1000X 마크4는 상당히 정확한 터치 컨트롤을 제공합니다. 근데 목에 걸고 다니면 가끔씩 턱으로 동작될 때가 있어서 언젠가 밤길을 걷는데 진짜 조용한 곳에서 갑자기 여자 목소리가 들려서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저같이 겁이 많다면 사용 안 하고 목에 걸어둘 때는 꼭 꺼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벗어두고 일정 시간 사용 안 하면 자동으로 전원이 꺼지는 기능이 있는데 목에 걸면 착용한 것으로 나와서 전원이 계속 켜 있습니다. 목에 걸어도 착용이라고 인식하는 이유는 좌측 유닛 내부에 착용을 감지하는 근접 센서가 부착되어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헤드셋을 착용하거나 벗었을 때 음악을 자동으로 재생하거나 정지시켜주는 상호작용을 새롭게 지원합니다. 이걸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다행히 어플로 켜고 끌 수 있습니다.
그 외 좌측면에는 커스텀 버튼, 전원 버튼, 유선 사용을 위한 3.5mm 오디오 포트가 있습니다. 처음엔 커스텀 버튼이 있어서 이걸로 아무거나 바꿀 수 있겠구나 싶었는데 구글 어시스턴트, 아마존 알렉사, 주변 소리 듣기 노이즈 캔슬링 전환 버튼으로 제한적인 사용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사용 중에 전원 버튼을 누르면 배터리가 얼마나 많은지도 음성으로 알려줍니다. 배터리 약 70%. 근데 아쉬운 건 유선 사용 시에는 블루투스 연결이 막히기 때문에 우측 터치 컨트롤이 동작하지 않아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의 디바이스에서 직접 컨트롤해줘야 했습니다. 물론 유선이 메인인 제품이 아니지만 유선으로 사용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유선 사용 시에도 노이즈 캔슬링이나 주변 소리 듣기, 스픽 투 챗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설정 어플이 블루투스 연결이 되어야만 사용이 가능하니까 유선 연결 중에는 설정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구매의 목적도 그렇고 저도 리뷰라서 사용해보고 알려드리는 거지 대부분 유선으로 연결할 일 자체가 드물죠. 착용 모습은 왼쪽, 오른쪽, 정면입니다. 근데 스픽 투 챗이 뭘까요? 소니에서 이번에 WH-1000X 마크4의 컨셉을 벗지 않는 헤드폰으로 잡았습니다. 이렇게 헤드폰을 착용한 상태에서 사용자가 말을 하면 바로 음악을 정지하고 주변 소리 듣기를 켜줍니다. 주변 소리 듣기를 켜기 위한 동작이 사라져 정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설정에 따라 아주 작은 목소리도 반응하지만 휘파람을 불면 소리가 커도 이 기능이 켜지지 않는 걸 보면 아마도 말하는 사람의 음성 진동을 캐치해서 기능을 켜주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카페나 편의점에서 주문할 때 따로 헤드폰을 만지는 동작을 취해야 했는데 이젠 내가 말을 시작하면 자동으로 주변 소리를 들려주니까 자연스럽습니다. 물론 음성 감지 감도도 조절할 수 있는데 귓속말 수준의 속삭임이 아닌 성대가 울릴 정도의 소리라면 어차피 인식하기 때문에 저는 자동으로 설정했고 모드가 닫히는 시간이 15초, 30초, 1분, 닫지 않음 이렇게 있는데 저는 한 5초 정도나 더 짧게 혹은 자유롭게 설정 가능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 말이 끝나고 15초 정도를 기다려야 해서 한국 사람 특성상 너무 길게 느껴졌는데 마치 전자레인지에 핫도그를 돌리고 쳐다보는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주머니에서 손을 빼고 2번 터치를 하면 바로 모두가 꺼지긴 하지만 만약 겨울이라면 손을 빼는 건 고민될 겁니다. 소니 WH-1000X 마크4는 주변 소리 제어 옵션에서 노이즈 캔슬링, 윈드 노이즈 감소, 그리고 1에서 20단계까지의 주변음 허용 모드를 제공하는데 주변음 허용은 20단계 기준, 바깥 소리가 10에서 20% 정도 먹먹하게 들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당연히 사진이나 영상이 잘 나오겠지만 아무래도 광각 렌즈를 메인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저조도 환경에서는 광각 렌즈를 사용하는 액션캠들과 동일하게 아쉽게도 촬영 결과물에 노이즈가 쉽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나름 우중충하지만 다음날 오전의 영상입니다. 차이가 심하죠? 자유로운 촬영이 가능한 자유시점 FPV 모드와 흔들림을 잡아주며 기기의 시선을 따라가는 부드러운 촬영의 팔로우 모드. 아무래도 헤드폰이다 보니 물리적인 이어컵으로 인한 차음 효과가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특정 소리가 증폭되어 기계음처럼 이질감이 있다거나 하진 않았고 아주 자연스러운 주변 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자, 이제 이 제품의 존재 이유, 노이즈 캔슬링입니다. 이미 전작인 마크3에서 끝판왕으로 자리 잡을 만큼 높은 평가를 얻었습니다. 이번 WH-1000X 마크4는 전작과 동일한 노이즈 캔슬링 프로세서를 사용하지만 알고리즘의 진화를 통해 초당 약 700회의 높은 프로세싱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런지 원래 노이즈 캔슬링 하면 선풍기나 에어컨 바람 혹은 자동차 엔진음처럼 지속 노이즈를 감쇄시켜주는 느낌이었는데 이번 마크4는 지속 노이즈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의 간헐적인 소리도 캔슬링이 됩니다. 주로 저음역대의 커버력이 높은데 웃긴 게 제 유튜브를 배경으로 틀어놓으면 제 목소리까지도 거의 노이즈 캔슬링이 돼서 묻히는 수준입니다. 말로 설명하기보다는 체감이죠. 노이즈 캔슬링 체감을 위해 액션캠과 귀 모양의 바이노럴 마이크를 들고 차가 다니는 거리로 나가보았습니다. 헤드폰 소리를 전해줄 귀 모양의 바이노럴 마이크와 녹음기, 그리고 외부의 환경음을 들려줄 또 다른 녹음기와 어떤 상황인지 보여줄 액션캠 구성입니다.
어떤가요? 노이즈 캔슬링 성능이 체감이 되시나요? 노이즈 캔슬링은 외부 소음을 차단해주기 때문에 집중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꼭 음악을 듣지 않더라도 생각을 정리할 때 켜놓으면 저는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요. 음악 감상의 끝판왕 지름은 청취 환경, 즉 집이라는 말이 있듯이 환경은 중요합니다. 노이즈 캔슬링은 내가 어디에 있던 주변에 어떤 소음이 발생하던 음악을 감상하기 좋은 조용하고 집중도 높은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또 걷거나 뛰거나 이동 시에 노이즈 캔슬링, 주변음 허용을 자동으로 켜거나 꺼주던 적응형 사운드에 위치를 추가한 적응형 위치 기반 사운드 제어도 새롭게 지원하는데 내 위치 정보를 파악하고 노이즈 캔슬링, 이퀄라이저, 스픽 투 챗의 설정을 내가 가는 위치에 따라 저장된 값으로 적응해줍니다. 내가 집에 가면 이 설정, 회사에 가면 이 설정, 카페에 가면 이 설정, 자주 가는 곳의 위치와 설정을 한 번만 지정해 놓으면 주머니에서 손 뺄 일 없이 나의 라이프 스타일에 자연스럽게 헤드폰을 녹일 수 있습니다. 소니 WH-1000X 마크 4는 이러한 부가 기능 외에도 소니의 명성답게 사운드 품질도 뛰어납니다. 탄탄한 저음부와 시원한 고음부까지 모두 부족함 없이 표현해주고 있고 마크 3에 있던 aptX, aptX HD가 빠졌지만 이미 전작에서도 최상위급 코덱인 LDAC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딱히 아쉽지는 않습니다. 아이폰, 아이패드 등 애플의 환경에서는 AAC 코덱으로 동작하고 안드로이드 환경에서는 오레오 8.0부터 LDAC을 지원해서 AAC뿐만 아니라 LDAC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블루투스 버전도 4.2에서 5.0으로 업그레이드 되었는데 그 때문인지 LDAC 코덱을 사용하는 도중에 이전 제품에서는 동작하지 않았던 이퀄라이저 설정도 가능합니다. 이퀄라이저 설정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개인적으로 이어폰이나 헤드폰은 기초가 좋은 제품일수록 이퀄라이저로 인한 변경값이 잘 표현된다고 생각합니다. 저가형 제품들은 저음이 강조되어 있다거나 제품에 강한 특색이 있어서 이퀄라이저를 먹이면 이게 뭔가 싶은 오묘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탄산수의 다른 맛을 가미하면 새로운 맛을 가진 음료수가 되지만 특색이 진한 콜라의 다른 맛을 가미하면 시원하기도 하고 톡 쏘기도 하는데 상상만 해도 맛이 없죠. 물론 탄산수도 레몬 맛, 복숭아 맛 등이 있지만 베이스가 콜라인 거랑 비교하면 영향이 거의 없는 수준이에요. 제가 느낀 WH-1000X 마크 4는 거의 플레인 탄산수 느낌이었고 이퀄라이저의 세팅값에 따라 다른 소리를 내어주었습니다.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여러가지 이퀄라이저가 있으니까 입맛에 맞게 들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베이스가 살짝 심심하다고 느껴져서 다른 건 안 만지고 기본의 클리어 베이스 3 정도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소니의 음원 업스케일링 기술인 DSE가 HX에서 익스트림이라는 이름으로 한 단계 더 진화했습니다. AI 기반으로 MP3 품질의 음원을 하이레스 수준 이상까지 끌어올려준다고 하는데 완전 레트로 음악이나 원음 소스가 안 좋을 때를 제외하고는 솔직히 체감이 어려웠습니다. 요즘 스트리밍 서비스에서도 AAC 320K까지 지원하다 보니 체감은 어려웠지만 그래도 사운드를 생각하는 소니의 기술과 자부심을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사용시간은 노캔을 켜면 약 30시간, 끄면 약 38시간을 사용할 수 있으나 코덱과 볼륨 등 환경에 따라 많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배터리가 없더라도 10분 충전으로 5시간 사용 가능한 급속 충전을 지원해서 배터리로 인한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마크 4는 2대의 기기에서 연결 가능한 멀티포인트를 지원하는데 예를 들어 태블릿과 스마트폰을 연결해두고 태블릿으로 영화를 보다가 스마트폰에서 전화가 오면 그 상태에서 바로 스마트폰에 걸려온 전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플에서는 어느 기기가 소리를 받아오는지 볼 수 있고 타 기기에서 사운드 재생과 볼륨 컨트롤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2개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멀티미디어 활용 중 통화에 사용하면 좋겠네요. 대신 멀티포인트를 켜면 최상위 코덱인 LDAC 대신에 AAC로 연결돼서 뭔가 심적인 아쉬움이 생겨납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대부분 유저는 AAC 코덱으로도 충분하고 애플의 환경에서는 처음부터 AAC니까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이제는 통화 품질입니다. 이번에 기존 3개에서 마이크 2개가 더 추가되어 통화 시 총 5개의 마이크를 활용한다고 하는데 조용한 사무실 환경과 시끄러운 번화가 환경에서 각각 테스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지금은 소니의 WH-1000X 마크 4로 약 40dB의 조용한 사무실 환경에서 통화 중입니다. 조용한 사무실 환경은 말 그대로 조용한 환경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통화 품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시나요? 지금은 소니의 WH-1000X 마크 4로 약 50에서 60dB 정도의 대로변에서 통화 중입니다. 차도가 인접한 인도라서 자동차의 지속 소음이 들리는 환경이고 우리가 생활하면서 밖에서 통화할 때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환경입니다. 제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시나요?
네, 지금은 소니의 WH-1000X 마크4로 약 70에서 80dB 정도의 시끄러운 번역 환경에서 통화 중입니다. 시끄러운 번역 환경은 1m 이내의 옆 사람과 대화하더라도 크게 말을 해야 알아듣는 시끄러운 환경이기 때문에 통화 품질 테스트로는 최악의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시나요? 네, 통화 품질 어떻게 들으셨나요? 통화 품질은 사람마다 만족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함께 알아본 소니의 WH-1000X 마크4 어떠셨나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엄청나게 많은 부분이 변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헤드폰 장인이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몇 년 뒤 다시 손봐서 업그레이드한 리마스터의 느낌이었습니다. 이미 마크3를 잘 사용하고 계시다면 성능에선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건 아니라 무리해서 변경하는 건 추천드리지 않고 마크3에서 잊혀졌던 구매 욕구 혹은 성능 좋은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을 찾으셨던 분들에게는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시중에 몇 없는 성능, 품질, 마감, 하물며 사용하면서 느끼는 체감과 경험까지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운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45만 9천 원의 출시 가격은 전작보다 가격을 낮추어 출시했더라도 결코 저렴한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최근 유튜브나 스트리밍 등 모바일을 통한 미디어가 활성화되면서 주변 기기에 투자하는 비용이 늘어난 걸 또 생각하면 소비자의 구매력과 가치관에 따라 받아들이는 정도는 다를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번거로운 임지였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봐요. 안녕.